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OLED의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BOE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B2B와 B2C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B2B는 기업 간의 거래죠. 즉 디스플레이 안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거래를 의미하고, B2C는 기업과 개인의 거래입니다. TV, 스마트폰, 자동차 모니터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 OLED 업황이 좋다라는 건 이 B2C가 많이 팔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B2C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B2B 기업들 간의 부품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OLED 용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형 패널과 중소형 패널로 구분됩니다. 대형은 TV를 생각하시면 되고, 중소형은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대형 TV는 4K, 8K라고 불리는 프리미엄 TV들이 시장에 선보여지면서 판매되고 있고, 중소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시할 5G 폰, 폴더블 폰이 성공 여부를 좌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패널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약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80%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TV 쪽 대형 패널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OLED TV 양산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플렉서블 OLED를 필두로 전략을 펼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파주와 광저우 공장을 통해 점유율을 현재 90%보다 더 늘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BOE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분야를 먼저 추격한 뒤 그 다음에 대형 사업에 뛰어든다라고 하죠. 사실 BOE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현재까지는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 섹터가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시원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연초 대비해서 오히려 더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하반기 디스플레이 섹터의 키플레이어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갤럭시 노트 20 출시, 폴더블 2를 시작으로 가을에는 아이폰 12 출시까지 OLED 패널을 탑재한 제품들이 쏟아지는데요. 삼성 제품에는 이미 탑재가 됐고, 이번에 애플 제품에는 이 Y옥타 기술도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Y옥타라는 건 OLED에 터치 기능을 넣는 기술인데,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따로, 터치 기판 따로 조립을 했다면 지금은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디스플레이 제조 시 터치 기술이 동시에 탑재되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이미 갤럭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는 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향후 폴더블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요. 허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입장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갤럭시 폴드가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애플도 아직은 폴더블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 플렉서블 OLED 시장이 열리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새로 짓기로 했었던 디스플레이 공장인 A5 공장을 잠정적으로 연기를 시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의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규모 수준으로는 중국 또는 애플 둘 중에 하나만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을 더 짓긴 지어야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애플도 폴더블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해 조만간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차량용 패널 시장도 열리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용이 스마트폰보다 면적도 크고 단가가 훨씬 높죠. 그렇다면 사실 이 어떤 산업군에서 앞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건 준비를 다 해놓고 시장을 확인하면서 그 간격을 벌리는 게 진짜 실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놀라운 제품을 만들었다, 얼른 사라, 이게 아니라 제품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니즈를 수정해 나가고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타 기업들이 기술력을 따라오면 또 다른 기술력으로 제품을 내고, 또 따라오면 또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삼성이 이걸 참 잘해요. 반도체 분야에서 1등을 차지했던 게 바로 타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면서
고객들의 니즈 충족을 정말 잘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이 방대한 디스플레이 섹터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폴더블2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대주는 기업과 앞에 말씀드렸던 현재까지 연기를 예정하고 있는 이 A5 공장 증설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리서치해야 하는데요. 아까는 분명 잠정적 연기라고 했는데 왜 이쪽 관련 기업을 컨택해야 하나 의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사실 이 A5 공장 같은 경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 안에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고민인 건데요. 보통 신규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면 일단 외관만 지어놓고 그 안에 뭐를 넣을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어떤 것들을 넣을지 전부 다 협의를 끝내놓고 나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투자하려고 하는 이 A5 신규 공장 역시 대략적인 밑그림은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넣을지 조율 중인 듯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을 당시 시각 장비나 증착 장비는 필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A5 공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과 증착 장비는 필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으로는 FNS테크와 KC텍 정도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이 디스플레이 쪽을 투자할 때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객이 원하는 걸 잘 맞춰서 해주는 기업이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 기술은 이렇게 우월한데 우리 기술 안 쓰냐? 그러면 뭐 다른 데다가 팔지. 이렇게 배짱을 부리던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톱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톱텍이라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잘 나갔었던 종목인데요. 2018년도에 주가가 3만원 이상 갈 때 당시 삼성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야, 삼성 너네 없어도 우리한테는 중국 고객사가 있어 하고 이제 삼성이랑 관계를 끊고 중국으로 갔다가 이게 엄청 힘들어지면서 주가가 현재 가격인 8,000원 가격까지 쭉 미끄러졌었습니다.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이 디스플레이 안의 생태계 구조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스플레이 종목 투자를 할 때 중장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과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 증설 시 물량을 댔었던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FNS테크 그리고 KC텍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하반기는 전방산업들이 성수기에 접어드는 시즌이니만큼 디스플레이 섹터 안에 OLED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아야겠습니다.